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부입니다. 자, 오늘 0.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약간 상승을 했었어요. 한 3%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삼성중공업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하락했죠. 자, 그럼 지금 시장이 조금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부분이 미증시 선물부터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 3.5%, 3%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고가에서 매물이 나온 좀 그런 움직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걸 실제 여기 분봉으로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하락세 12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왔죠. 이렇게 뒤집힌 움직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건 시장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27년까지, 그쵸? 27년까지 수주가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럼 27년 이후에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반등한다고, 반도체가 올라온다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삼성중공업의 뭐 상황이 나빠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시장은요, 주도주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군 내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특정한 섹터가, 그쵸? 특정한 섹터가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그리고 뭐 알테오젠을 포함한 바이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장주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계속해서 시세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게 순환매라고 합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측에서 수급이 약간 빠지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약간씩 돌아가는 이렇게 순환매가 발생한 거지, 삼성중공업에 대한 시세가 끝났거나 고가가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느냐?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전 구간에 우리가 종목을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내가 삼성중공업을 그냥 들고 있고 싶다. 그러면 그냥 들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 개선세가 이제 시작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여기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보면 올해 예상 실적이 2분기는 1,300억 확정 지었고요. 그리고 1분기는 700억 확정 지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2,100억 정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3분기도 실적이 더 좋아지고 4분기도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건 왜 그럴까요? 자, 내용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700억, 700억, 700억. 근데 과거에 적자를 봐왔었던 부분을 보면 1조 3천억, 8,500억 이렇게 적자를 봐왔잖아요. 그러면 조선업은 특히나 수주산업의 특성상 손익분기점을 넘는 데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그 구간부터는 자, 금액 자체가 적자를 봐왔었던 금액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얼마나 늘었나요? 2배가 증가했다. 그렇죠? 2배 성장률이 나왔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성장률 기반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맞춰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가격 기준에서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격을 볼 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좀 극단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미 반도체하고 삼성중공업하고의 비교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자,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는 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 안 좋았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약세를 보인 폭이 3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죠. 자, 근데 삼성중공업은 정확하게 딱 여기를 기점으로 뭐가 나왔나요? 엇갈렸잖아요, 주가가. 근데 시장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빠졌죠. 자, 그러면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는 반등을 하면 매물을 잡아먹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이쪽 구간에서 한미반도체는 기술적인 부분에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만이 매매를 할 수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초입 구간에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700억, 1,300억, 2,00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을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1조가 안 되죠. 근데 과거에 적자를 봐왔었던 평균치를 보면 연평균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봐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뭘 봐야 됩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건 가격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쪽 구간에 시세를 한번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매물 소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매물 소화를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실전에서 제가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만 맞춰서 매매를 한 결과 33%,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그쵸? 실제 제가 매매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DI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오늘 반등을 했죠. 근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DI나 이런 쪽, 그쵸? 반도체 종목군들로 약간의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삼성중공업은 보유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 그게 확인 과정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 매수, 그쵸? 25%, 14%. 밑에 내려보면 26%, 22%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하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팔아도 되고, 팔아서 이동할 수 있으면 팔고 이동해도 되고요. 안 팔아도 상관없다. 근데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내가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제가 제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배워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가격에 대한 이해가 진짜 중요하다. 자, 무슨 얘기냐? 삼성중공업이 강한 시세를 내왔었죠. 근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쭉 빠지는데 삼성중공업 올라왔다. 근데 과거에도 올라왔었다. 그렇죠? 직전 고점을 넘었을 때 이 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죠. 이 정도 나왔으면 매물 소화 과정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주 잔고가 언제까지? 27년도까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수주는 28년 슬롯에 대한 예약입니다. 도크를 예약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주를 받겠나요? 선별 수주를 받겠죠. 비싼 것만 골라서. 마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걱정할 부분이 없고, 개인적으로 3분기 거의 한 올해 정도 실적만 확인해 보면 25년도, 26년도에 대한 예상치는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진짜 중요하고, 여기서 내가 잘못 틀리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에 못 삽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제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해서 배우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렇게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이 2주입니다.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하면 무조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 그리고 내일은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 구간에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바뀌는 데 따라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체크해야 될지를 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시면서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